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오늘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전 대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와 같이 총선에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 보수 정치권에서 이 말이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한국당 복당 문제는 좀 민감한 사안이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을 떠나서 바른정당을 창당을 하고 탄핵에 찬성을 하고 그런 전력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 문제를 좀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정식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최근에 유승민 전 대표의 거취 문제, 다음 총선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핵심 측근위원에게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서로 연결시켜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그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바른정당 그 전신이죠. 바른정당을 창당을 사실상 했고 그 대표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후보로 나왔고, 원래는 원조 친박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할 때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원조 친박이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다 아시다시피 한국당과 결별을 했죠. 최근에 그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속해 있는 바른미래당은 분당 일보 직전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과 또 영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유승민, 김무성 전 대표가 그 만들었던 그 바른정당계, 이 바른정당계가 합치면서 바른미래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호남파, 또 여기 영남파 수도권 이렇게 돼 있고, 서로 정치적인 노선도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또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권파, 또 비당권파, 이 비당권파에는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또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 퇴진론이 지금 불거졌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이 퇴진론을 부추기는 쪽이 유승민 전 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에게 한국당으로 가고 싶은데 나가려면 혼자 가라, 왜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 시점에,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 총선을 앞두고 있죠. 총선을 앞두고 야권 대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과 통합을 안 하면 한국당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까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 기자들이 물어봤죠.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유승민 의원과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기조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 대통합 논의는 급물차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수 대통합의 논의는 세 축이 있죠. 크기는 다 다르지만, 무게는 다르지만 세 가지 축입니다. 먼저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 국회 의석 110석, 그 다음에 국회 의석 28석의 바른미래당, 또 국회 의석은 2석이지만은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복권을 추진하는 지지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 갈래 그룹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공화당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강건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꺼내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른미래당 안에 국민의당은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호남파 국민의당은 같이 하기 어렵고, 그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그 바른정당계죠. 그 가장 큰 거 유승민계, 안철수계,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가장 관건은 일단 두 당의 통합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하나는 유승민의 선택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한국당으로 가는 데 대해서 선택을 할지 하나고, 한국당으로 간다고 선택을 했어도 한국당 안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받아들일 것이냐 문제가 남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승민의 한국당 복귀를 위한 명분을 하나 살짝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유승민 의원이 서울에서 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서울의 특정 지역구에 전략 공천하면 승산이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역까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지역은 뭐 현역 의원도 있고 현역 당협위원장도 있고 하니까는 중앙일보에서도 공개를 안 했죠. 근데 안 했는데 어디인지는 뭐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와 어떤 교감하에 말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들었는데, 그 국회의원은 지금은 한국당 소속이지만은 과거에 유승민 전 대표가 한국당 계열에 있을 때 그때 아주 핵심 측근으로 아주 가까운 의원으로 통했던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 다시 합치기 위해서는 일단 대구를 떠나야 된다.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한국당 계열 소속으로 사선을 했는데, 다시 뭐 한국당으로 오면서 대구에 출마한다는 건 명분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서울에 가서 험지를 출마하면 된다. 서울의 험지. 서울의 험지라는 것은 강남 3구, 아직 한국당 후보들이 편하게 당선되는 강남 3구를 빼고 강북 지역 중에서도 좀 민주당 강세 지역인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의 험지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한국당 안에서도 반발이 좀 적어질 수 있다. 본인이 사선 국회의원까지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국회 국방위원장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편했던 지역구를 떠나서 강북의 험지에 출마하면 한국당 안에서 반발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도 만약에 험지에 출마해서 이기면 본인이 단번에 다시 한국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험지에 가서 지더라도 한국당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추후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거가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그 의원에게 그렇다면은 유승민 의원 본인도 그런 생각인가 뭐 얘기를 해봤나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제 느낌으로는 뭐 좀 논의가 있었지 않나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전 대표가 결심을 해도 다음 문제는 한국당 안에서 유승민을 받아들이겠느냐 이 문제죠. 한국당 안에서도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가 복귀를 한다면 두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반대하는 쪽과 적극 찬성하는 쪽. 뭐 찬성하는 쪽이야 장제원 의원도 한영 의사를 밝혔지만은 장제원 의원이나 김무성 전 대표처럼 복당파들, 유승민 의원과 같이 나갔다가 유승민 의원은 남아있고 한국으로 복당파들이야 뭐 환영을 하겠죠. 그런데 잔류파, 한국당에 계속 남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를 하려고 했던 반대파들은, 그러니까 잔류파들은 반대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나경원 대표의 말에서 다시 잔류파들도 명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보수 대통합 명분입니다. 나경원 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국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파의 가치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자,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분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의 앙금, 감정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수 안의 반대파, 찬성파, 앙금이 쌓이고 적개심까지 보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만은 그동안 진행 과정을 보면은 결국 그 보수 분열로 인해서 탄핵은 탄핵대로 되고,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 중에 또 강화문 일대에서 어떤 구호 소리가 외치면서 정치 집회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뭐 한국당 안에서도 서로 찬성 반대 목소리가 나올 텐데,
어쨌든 그렇게 감정이 다 쌓이고 그 적개심까지 보인 그 결과로 보수는 분열이 됐고 탄핵은 탄핵대로 됐고 정권은 놓쳤고 지방선거 참패해서 지방의회 권력까지 지방권력까지 다 넘어갔고 또 이른바 적폐청산 이 수사하면서 이 보수의 거의 씨를 말리려는 이런 시도까지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는 정권, 지금 현 집권층의 목표는 뻔합니다. 장기 집권이고 장기 집권에 의해서 대한민국 주류를 교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점에서 보수 대통합이 추진돼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기 집권, 지금 집권층의 장기 집권, 주류 교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보수 대결집이 필요한데 지금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지기 십상이죠. 진보 좌파는 그 한일 경제전쟁까지 이렇게 총선에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보수 우파는 갈갈이 찢어져 있다면 총선 결과는 뻔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진보 좌파의 장기 집권, 주류 교체의 길을 막기 위해서 보수 대통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유승민이든 조원진이든 다 모아서 과거 같이 있었던 같은 텐트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세력들을 다 모아서 일단 스크럼을 짜서 먼저 총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총선 승리하고 그 이후에 정권을 만약에 찾아온다면 그때 다시 그 과거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 탄핵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한번 논쟁을 벌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 큰 스크림을 짜기 위해서는 가령 그 안철수 전 대표조차도 본인이 반문연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 독주 그리고 경제 전쟁마저도 총선에 활용하는 이런 노림수를 막기 위해서는 반문재인 연대가 필요하죠. 안철수 전 대표조차도 반문연대에 동의를 한다면 빅텐트 안에 같이 모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집권층의 주류 체인지 이것을 막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유승민 의원의 그 생각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